균열. 한 장. 균열의 시작. 저는 김서연입니다. 올해 39살이죠. 평범한 주부이자 워킹맘으로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하나 키우면서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42살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참 모범적인 가장 같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주말엔 아들과 놀아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진우가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방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그냥 보게 됐죠.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강남 어디 어디 갔다 왔다. 형님 멋집니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예요? 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내 핸드폰을 봐?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 순간 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진우야,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친구들끼리 그냥 놀러 다닌 거야. 별 의미 없어. 진우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추궁했고 진우는 변명했죠. 결국 새벽까지 이야기한 끝에 진우가 약속했어요. 앞으로 그 친구들과 연을 끊을게. 정말 미안해.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잖아요.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평온해 보였어요. 진우도 전보다 더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달라졌어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진우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한 번 생기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진우가 조금만 늦어도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혹시 또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건 아닌지 신경 쓰였고요. 이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2장. 낯선 문자. 드러나는 실체. 2024년 봄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야 해서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 휴대폰 화면이 깨져서 수리점에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진우가 쓰던 예전 아이폰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가자. 아들이 재촉하길래 서둘러 나섰어요. 지하철에서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빠 잘 지내시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전시회를 다 보고 집에 돌아와서 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번호 누구예요? 문자 왔는데 진우는 휴대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번호야. 스팸 문자 아닐까? 요즘 그런 거 많잖아. 그런데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아는 사람 같은데요? 진짜 모르는 번호야. 신경 쓰지 마.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모르는 번호일까? 그런데 왜 진우의 반응이 그렇게 어색했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비즈니스룸 예약 확인됐습니다. 오후 7시 30분.
그리고 발신 메시지함을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다음엔 밖에서 보자. 진우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얼마 전이었어요. 그때 진우는 분명히 회사 회식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초반에 친구들 탓이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진우 본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진우야, 진우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왜? 진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룸. 다음에 밖에서 보자.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이건 말을 더듬더라고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친구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당신이 직접 보낸 문자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깰까봐 걱정됐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진우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진우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랐어요. 이젠 그 모습조차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세장, 핑계와 변명, 그리고 감시. 진우는 그날 밤 새벽까지 빌었어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이죠.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론 절대 그런 곳 안 갈게. 어떻게 믿어요? 이미 한 번 속였는데. 아이폰 가족 계정에 등록해 줄게. 내 위치 다 확인할 수 있게. 진우가 제안했어요. 아마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기엔 아들이 너무 어렸거든요. 그렇게 진우의 휴대폰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위치 추적도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초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진우도 회사와 집만 오가더라고요. 약속 장소도 미리 말해주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이제 정말 달라진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사 사람들과 저녁 먹는다. 조금 늦을 것 같아. 사진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어떤 한 식당 간판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폰 가족 계정으로 확인한 진우의 실제 위치는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모텔촌 한가운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또 속은 거였어요. 바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었어요. 지도를 보니까 진우의 위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 쪽으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 전화를 보고 서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에 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회의 중이었어. 전화 못 받았어. 그런데 위치가 이상하던데요? 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상사가 예약해달라고 해서 잠시 들렀어. 그냥 예약만 하고 나온 거야. 모텔촌에 예약하러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이젠 화가 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정말 잠시 들른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 위치를 속였어요? 진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아무리 빌고 약속해도 결국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라고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덧칠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라는 사람 자체를 의심하게 됐어요. 예장, 욕망의 민낯. 며칠 후 친구 미정을 만났어요. 진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서연아, 내 남편 그냥 욕망에 충실한 거 아냐? 미정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봐. 친구들 때문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본인 문제였잖아. 지방 출장 갈 때마다 개인방 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번엔 업소까지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미정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진우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지방 출장을 가면 꼭 개인방에 들렸어요.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새벽에 들어오곤 했죠. 금연하겠다고 다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요.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겠다고 해놓고 며칠 지나면 또 마셨어요. 골프도 그랬어요. 가계부를 보니까 골프용품에만 몇백만 원을 썼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 정도 취미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마다 진우는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였어요. 절제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 미정이 물어봤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신혼 초에도 신호는 있었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는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워지니까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그런 남자들은 안 변해. 내가 봐온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미정이 단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계속 참고 살 거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거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진우의 문제는 친구도 상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우 본인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였죠. 게임, 담배, 술, 골프, 그리고 업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진우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진우를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걸렸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았죠. 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5장. 허무와 결단의 기로. 2025년 가을이 됐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3명이 모두 웃고 있더라고요. 특히 진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동안 진우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예전보다는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아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한 게 없었어요. 며칠 전에도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회사 회식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골프를 쳤더라고요.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여전히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결국 문제는 진우 그 사람 자체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했어. 아들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 3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지? 아들이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제일 행복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 이 상태로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니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빠 없이 키우는 게 맞을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제 수입만으로는 지금처럼 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어서 취업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계속 참고 살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진우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부로 살아간단 말인가요? 매일 의심하고 감시하면서요.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 웃는 얼굴들이 지금은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진우가 늦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 사람들과 술 마셨어. 어디서요? 강남 쪽 술집에서. 또 거짓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만뒀어요. 이제 지쳤거든요.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요. 진우는 샤워하러 들어갔고 저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혼할까? 참을까?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진우에 대한 신뢰는 이미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 제 인생,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과 다를 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정은 해야 했어요. 저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